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별로 욕심이 없어진다고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군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양순자입니다.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일 만큼 궁핍하게 산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하게 남편이랑 자식 키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게 된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며느리가 사준 가방 때문이었어요. 명품이라더군요. 저는 그날까지도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 가방을 사줬던 날도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이 조금 지났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밥을 사겠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밥 먹고 나서 며느리가 갑자기 봉투 하나를 내미는데 괜히 손사래부터 쳤죠. 아이고, 됐어. 너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선물이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건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어머니가 들면 더 예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풀어놓게 만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가방이었어요. 반짝반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튀는 것도 아닌 딱 봐도 고급스럽긴 한데 나이 든 사람이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랐고 굳이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저를 떠올리며 골랐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이런 거 처음 받아본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또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검소하게만 사셔서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방을 집에만 두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괜히 들고 나갔다가 남들 눈에 띌까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마땅한 가방이 없길래 그냥 한번 들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제 모습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허리가 조금 펴진 것 같고 걸음도 괜히 당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 느껴도 되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설렜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우연히 사돈댁을 만났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 말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본 적은 있었고 그때마다 무난하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은 제 가방을 힐끗 보더니 인사도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어머, 가방이 참 좋아 보이네요. 말투는 웃으면서였지만 눈빛이 묘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가 사줬어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댁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요즘 애들은 참 통이 크네요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돈댁의 말이 자꾸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또 마주쳤을 때는 제 가방을 보자마자 어머, 또 그 가방이네요. 어머님 애용하시나 봐요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또라는 말이 귀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괜히 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이게 들기 편해서요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밥 먹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댁이 제 맞은편에 앉더니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딸은 아직 부모한테 비싼 건 잘 못 사주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분위기가 잠깐 멈췄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하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방이 그렇게 큰 죄라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자랑이라도 하려고 일부러 들고 다닌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사준 걸 숨길 수도 없고 괜히 다른 가방으로 바꿔 들자니 그것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로 눈치를 봐야 하지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괜히 말 나올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모임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저는 그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사돈댁과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사돈댁은 또 그 가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어머님, 그 가방 참 비싸 보이네요. 요즘은 시어머니들 팔자도 좋아졌나 봐요. 그 말에 몇 사람이 웃었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웃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싼지는 잘 모르겠고요. 며느리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골랐다길래 그냥 고맙게 들고 다녀요. 그 말에 사돈댁 얼굴이 잠깐 굳더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뭐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다만 자식들이 마음 써주는 건 안 밀어내고 받아주는 것도 부모 몫이더라고요. 제 말은 차분했지만 주변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속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가방을 둘러싼 사람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가방을 숨기듯이 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때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그 가방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들고 다녔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사돈댁 쪽에서 먼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예전보다 잦아졌고 안부인 척 시작된 말은 꼭 가방 근처를 한 바퀴 돌아 나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외출 많으신가 봐요라든가 그 가방 들고 다니면 팔이 좀 아프지 않으세요 같은 말들이었죠.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듣는 저는 그 속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일이 하나 생기면서 그 미묘한 기류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작은 경조사가 있어서 양가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실 다른 가방도 있었지만 괜히 바꿔 들면 제가 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댁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더니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은 날은 좀 수수한 게 낫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게 제일 단정해 보여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긁히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계속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도 엄마한테 명품 같은 건 못 사줘서 미안해한다. 대신 효도는 말로 다 못한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가방을 사준 게 효도가 아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고 그게 또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른들 사이에서 괜히 난처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며느리 쪽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얘가 워낙 살뜰해서 이런 것도 저한테는 과분해요. 일부러 과장하지도 겸손을 빙자한 자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돈댁 표정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그 가방 때문에 괜히 말 나오나 보다. 저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괜히 작은 일에 마음 쓰지 말자고 다짐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함부로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우연히 사돈댁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가방을 보더니 가방 참 고급지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 같았으면 손사래부터 쳤겠지만 그날은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따님이 효녀네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각자 보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댁과의 관계는 그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말은 걸어오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거리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가방은 여전히 제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닦아 서랍에 넣어두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방이 제 인생을 바꾼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태도는 바꿔놓았다고요. 남의 시선에 맞춰 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나이에야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의 말과 행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한 번 걸리기 시작하면 아무 일 아닌 것도 다 의미를 붙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일이 이렇게 신경 쓰일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장롱에 넣어둘 걸 그랬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싶은 마음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그 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정성 들여 고른 선물이 괜히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방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라는 걸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제 생신을 앞두고 있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할 나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또 서운할 것 같아 가족끼리만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양가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 장소도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정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옷장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옷도 옷이지만 가방을 들까 말까가 그렇게 고민이 되더군요. 결국 저는 평소처럼 그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부러 더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제 나이에 어울리게 준비했습니다. 식당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돈댁이 들어오는 순간 제 가방을 한번 쓱 보더니 인사는 평소보다 짧게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괜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에도 흔들리지 말자. 괜히 웃으면서 넘기지도 말자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하더니 사돈댁이 갑자기 제 생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더니 자식들이 참 신경 많이 썼네요. 그 말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돈댁이 제 가방 쪽을 힐끗 보며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데는 역시 격이 맞아야 어울리죠. 가방도 그렇고요. 그 말에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딱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까? 못 들은 척할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말까? 결국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격이라 잠깐 말을 멈췄다가 모두를 한번 천천히 바라보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마음 써주는 자리면 어디든 격이 맞다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이 식탁 위에 또렷하게 남아있더군요. 사돈댁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으면서 제가 말이 좀 지나쳤네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아까보다 훨씬 어색했습니다. 그날 식사는 끝까지 무난하게 이어졌지만 저는 그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돈댁의 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굳이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웃어주었고 며느리가 불편해 보이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어른스러운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괜히 분위기 이상해져서 죄송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뭘 죄송해하니.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를 이 일의 한가운데에 세우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오래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그 말들을 곱씹으며 밤을 새웠을 겁니다. 내가 괜히 들고 나갔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돈댁의 말은 사돈댁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제 삶을 규정하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 남의 질투나 비교 때문에 나를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걸 그날에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돈댁의 마음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았고 또 다른 자리, 또 다른 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다음번에는 예전처럼 속으로만 삼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로 시작된 이 일이 제 안에 묵혀두었던 마음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사돈댁을 대하는 제 마음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도 아니고 더 날카로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일인 줄은 이른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괜히 의미를 붙이고 집에 와서까지 곱씹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런 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 가방도 여전히 들고 다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드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제 눈치를 더 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어른들 사이의 미묘한 기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가방 이야기가 나와도 웃으면서 넘겼고 며느리 앞에서는 그 가방을 일부러 내려놓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물건 중 하나처럼 대했습니다. 사돈댁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틀어진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누지는 않지만 필요한 말은 하고 인사는 깔끔하게 나누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선이 생기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억지로 잘 지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굳이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리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은 사돈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 가방 아직도 잘 들고 다니시네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또 의미를 붙였을 텐데 그날은 그냥 내 편에 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댁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래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방은 며느리가 준 선물이었지만 결국 저한테 준 건 물건이 아니라 계기였다는 생각이요. 남의 시선에 맞춰 나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관계에서도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계기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늘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중심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가방을 들고 나갈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도 않고 괜히 숨길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제 나이에 어울리게 골라준 가방이고 제가 고맙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사실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이에 와서 이런 사소한 일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더군요. 젊을 때는 큰 일로 배우고 나이가 들면 이런 작은 일들로 배웁니다. 말 한마디, 물건 하나, 사람의 눈빛 같은 것들로요. 지금도 사돈댁을 만나면 예의는 지키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 삶에 집중합니다. 남편과 밥 먹고 며느리와 웃고 손주 사진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가방 하나로 시작된 이 일은 그렇게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큰 소리도 없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분명히 정리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이 나이에 얻은 가장 시원한 사이다였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